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가상 세계는 지금도 수많은 방향과 분야로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국경보다는 정말 문화적인 커뮤니티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메타버스 상해에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나 재미는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속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메타버스 현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로 다가오게 될까요?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가전 박람회 CES. 전통적으로 CES는 백색 가전이나 디지털 가전,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 자동차와 같은 테크 기반 하드웨어 제품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였습니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제품들이 전시되는 이곳에 새롭게 추가된 카테고리가 바로 메타버스와 NFT입니다. 무형적이며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새로운 기술의 조류가 CES의 주류로 편승된 것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2에서도 이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통신이 메인 테마인 이곳에선 메타버스와 NFT의 비중이 오히려 커졌고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다양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글로벌 열풍을 우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버블이 아니며 실체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 열풍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페이스북이 메타웨이브를 바꾸면서 초기에 정점을 만들었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뜨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제 점점 정상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 열풍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03년 린든랩이 개발한 인터넷 기반의 가상세계 세컨 라이프가 먼저였습니다. 세컨 라이프는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아바타로 접속하여 현실의 삶과 다른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컨셉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용자는 아이템을 제작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으며 이를 세컨 라이프 화폐인 린든 달러로 사고 팔며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2의 골드러시라도 일어난 듯 세컨 라이프에 몰려들었고 2000년대 초반 메타버스 열풍이 시작된 계기가 됩니다. IBM, 델과 같은 많은 기업들도 세컨 라이프를 커다란 기회라 판단하고 거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가상세계에 진출했습니다. IBM은 세컨 라이프 안에서 여의도만한 크기의 땅을 구매해서 건물을 짓고 컨퍼런스를 열기도 하고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의 가상 지점과 ATM이 개설되고 의류 매장과 쇼핑몰이 오픈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감행했던 세컨 라이프는 2014년을 정점으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만들어졌던 사용자 경험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고객 가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고객들이 실제 들어와서 그들이 지향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자들 중심의 선제적인 투자가 일어나다 보니 세컨 라이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떤 중요한 지속 가능성이 사실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세컨 라이프는 쇠락했지만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이후 출시된 많은 서비스들에 영감을 주었고 또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새롭게 마주하는 다시 온 메타버스 시대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게임을 대표하는 마인크래프트는 현실의 레고가 진화한 디지털 레고 세계라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레고도 진화하면서 최근 히든사이드 시리즈를 출시하였습니다. 레고를 조립하고 나서 스마트폰 앱을 켜 카메라로 비추면 블록이 변신을 하며 현실과 연계된 증강현실 게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신한 히든사이드 블록에서 우리는 어디까지가 현실 세계이고 어디까지가 가상 세계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실제 세상과 가상 세상의 경계를 분명하게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정의가 됩니다.
공간 인터넷이다, 다음 세대의 인터넷이다, 아바타로 접속하는 가상세계이다. 이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공통적 본질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무너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그 속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메타버스 현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는 실제 존재하는 세상과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 사이의 차이가 더 커지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 세계가 현실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어오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한계와 제약을 허물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그 차이마저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고 있지만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그 차이가 커져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로블록스와 마인크래프트를 즐기고 매 순간 스마트폰을 붙들고 지내고 있는 10대 Z세대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세상을 실제 존재하는 세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시작부터 두 세계가 혼합되어 구분될 수 없는 삶을 살아왔기에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Z세대와 알파세대들은 줌을 통해 학교에 등교하고 비대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해외여행 대신 넷플릭스와 유튜브로 여가를 보내고 로블록스와 제페토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져버린 첫 번째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코로나 세대라는 의미로 C세대라고 불러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C세대는 코로나19를 통해 대면 일상보다 비대면 일상을, 현실보다 가상을 크게 경험하면서 가상 세계도 현재 내 눈앞에 보이면 현실 세계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즉,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사라진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0년 뒤 이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고 기술은 더 발전을 한다면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로 자리 잡게 될까요? 이처럼 메타버스 현상은 우리 일상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 열풍을 단지 일시적 유행으로 또는 마케팅 용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메타버스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내며 진화할 거대한 조류일까요? 메타버스 현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 내지는 산업의 변화를 만들 거라고 믿고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이미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중 특히 92.8%는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상시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언제든 메타버스 시티즌이 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환경적 요소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의 발전입니다. GPU라고 불리는 특히 그래픽 프로세서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는 우리 눈앞에 시각화되고 가상화되어야 되는 세상입니다. 결국 그래픽 프로세서, GPU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환경적 조건 덕분에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2 같은 스탠드얼론 타입의 VR 헤드셋들이 굉장히 가성비 있게, 사용성 좋게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마저 지금 확장이 되고 있고,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은 10년마다 GPU의 성능이 1000배가 된다는 젠슨의 법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컴퓨터 성능의 발전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의 발전과 맞물리면서 GPU의 수요는 늘 공급을 넘어서고 있고 요구되는 성능 또한 아직까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거대한 연구 개발비가 투자되고 있고 GPU를 개발하는 두 기업 엔비디아와 AMD의 시가총액은 10년 사이에 그 성능만큼이나 크게 성장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가상현실 스타트업 오큘러스를 2014년 인수하면서 이미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과는 갤럭시 기어 VR을 위한 협업을 진행했고 2019년 핸드 트래킹이 가능한 최초의 올인원 가상현실 헤드셋 오큘러스 퀘스트 1을 출시하여 1년 만에 100만 대를 판매하였고 이어 2020년 10월 그 다음 버전인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출시하면서 13개월 만에 1000만 대 보급이라는 중요한 마일스톤을 달성하게 됩니다. 단일 디바이스의 1000만 대 보급은 매직 넘버를 의미합니다. 1000만 대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생기면 플랫폼 내에서의 앱과 다양한 서비스가 자생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고 대중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만들어졌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생태계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반의 메타버스가 대중화된다는 것은 산업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모두 새로운 폼팩터의 디바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며 역사 속에서 새로운 디바이스 플랫폼이 등장하여 대중화될 때 엄청난 산업 구조의 변화는 물론 새로운 기회들과 기업들이 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컴퓨팅 플랫폼들이 새롭게 등장할 때마다 산업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있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PDA 같은 것들이 등장했을 때 인간은 컴퓨팅 파워의 힘으로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게 되었고요. 거기에 연결성이 더해지면서 우리는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고 전 세계 어떤 정보라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요. 게다가 그 연결성마저 지금 상시 연결성이 되었죠. 늘 인터넷과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언제든 불러다 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내지는 태블릿 PC 같은 것들도 새롭게 등장한 컴퓨팅 플랫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덕분에 우리는 과거 10년, 15년 전에는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들로 둘러싸여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메타버스에서는 AR 글래스나 VR 헤드셋 같은 새로운 폼팩터의 하드웨어들 그리고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드웨어들이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으로서 사회에 수용이 되고 대중화가 되기 시작한다면 과거 역사에서 보았던 것 같은 새로운 컴퓨팅 플랫폼을 만드는 변화를 이들이 또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이처럼 새로운 컴퓨터 플랫폼의 발전은 과거에 없었던 것들을 만들어내었고 이를 대중화시키며 산업 전반과 함께 우리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보시자면 사이즈, 무게, 화질입니다. 하지만 그 선글라스처럼 가볍고 4K급 화질을 제공한다고 해서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요? 더욱 선행되어서 고민해야 할 점은 고객의 입장에서 왜 그러한 디바이스를 써야 하는지, 어떤 고객 가치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산업에서부터 불기 시작한 메타버스 열풍은 앞으로 거의 모든 산업으로 확산되고 또 연계되며 거대한 전환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LG U+는 5G를 맞이하여 U+ AR, U+ VR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하였었습니다. 저희가 가진 장점 중에서는 4K 이상 화질을 가진 오리지널 3D VR 콘텐츠가 있고 그 AR에는 증강된 현실 속에서 사물의 앞이나 뒤나 위, 아래 모든 면을 볼 수 있는 볼류메트릭 콘텐츠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작년 말에는 그 U+ AR과 VR을 합쳐서 U+ 다이브라는 서비스를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다이브는 기존 AR, VR 콘텐츠 외에도 이 가상공간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하여 새로운 컨셉의 온라인 전시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업무 환경의 변화와 함께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멀리 떨어져 있던 동료와 한자리에 모여 협업 가능한 다양한 솔루션이 활용되고 있고 이를 통해 생산성의 효율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혼합현실을 활용하여 같은 공간에 있는 동료들은 물론 동시에 원격에서 아바타로 접속한 동료들과의 협업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스타트업인 직방의 경우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원격 근무를 전사적으로 도입하고 본사는 대폭 축소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나 원격지에서 메타버스 내 구현해 놓은 회사로 출근을 하여 실제 사무실에 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실시간 가상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하되 일하는 방식은 온오프의 장점을 살린 하이브리드한 방식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스타트업답게 가상 공간 내에 다양한 업무 공간을 만들어 임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 콘서트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도 사실상 정상적인 개최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메타버스 기술들과 서비스를 활용해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신규 앨범을 출시한 힙합 뮤지션 트래비스 스캇은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서 아바타로 실시간 콘서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시간 동시 접속으로 무려 123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유저들이 함께 공연을 즐겼고 게임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벤트로 기록되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모이기 불가능한 규모의 인원이 메타버스 안에서는 거리나 시간의 제약 없이 연결될 수 있었고 모일 수 있었습니다. 대학이나 기업들의 교육과 컨퍼런스도 이프렌드나 게더타운과 같은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바타를 통해서라도 오프라인처럼 원하는 장소들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며 정해진 장소에서 강연이나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이처럼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 행사를 함께하는 것이 더는 이질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문화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게 이런 게 발전을 하려 그러면은 조금 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안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제페토나 로블록스에서 그런 감정을 딴 사람한테 전하려고 그러면은 그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제스처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별로 이렇게 직관적이지 않은 거죠. 내가 웃고 있는 표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웃고 있는 표정이 어디 있지라고 찾아가지고 누르는 사이에 이미 감정은 다 휘발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더 직관적인 상호작용 방식이 저는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CES 2022에서 현대자동차는 메타 모빌리티라는 메타버스와 모빌리티가 융합된 컨셉을 제시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한 원격 대리 경험이나 제어, 그리고 자율주행 중 차량 내 공간의 가상화 등을 보여주었지만 깊이 있는 고객 관점에서의 경험과 가치는 부족한 컨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빌리티와 메타버스라는 이종의 기술을 하나로 연결해보는 혁신적 시도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메타팩토리라는 컨셉을 함께 선보였는데 2022년 말 완공 예정인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와 함께 2025년까지 메타버스 기반의 디지털 가상 공장으로 구현하여 공장 운영의 고도화와 함께 제조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메타버스 기술이 제조 혁신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엔비디아는 원격 실시간 3D 협업을 위한 메타버스 솔루션 옴니버스를 개발하여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트윈을 통한 디자인 협업과 공정 시뮬레이션,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운용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적용한 BMW의 공장도 생산성 극대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옴니버스는 스마트 팩토리를 넘어 웨어하우스 운용과 물류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급변하는 물류 환경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관리하며 생산성과 효율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솔루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디지털이나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시뮬레이션도 해봐가지고 그 결과를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는 다양한 어떤 그 움직임이라든지 생산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트윈은 제조 현장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싱가포르 도시 전체를 1:1 디지털 트윈으로 구축한 버추얼 싱가포르이 있습니다. 도로 및 교량 건설, 안전관리와 에너지 소비, 건축 허가와 도시교통 효율화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의 최적화된 결과를 도출하여 도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초기 개발 비용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가지 기술적 이슈들이 잔재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한 도시 계획과 운영은 그 잠재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버추얼 싱가포르를 만든 다소 시스템은 CES 2022에서 볼류메트릭 라이팅 기법을 활용하여 인체를 현장에서 버추얼 트윈 이미지로 구현하고
개인 DNA 정보와 건강 데이터를 결합한 버추얼 트윈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인별로 약물이 질병에 미치는 영향과 수술의 예상 결과 등 치료의 전 과정을 시각화하고 사전에 최적화된 치료 방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트윈은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 스마트 시티를 넘어 이제는 개인의 헬스케어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기술은 디지털 치료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이나 질병을 진단하는 것을 넘어 치료와 개선 효과에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디지털 치료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커지고 있는데 주로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가상현실 헤드셋이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를 이용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게임을 통해 인지 능력의 저하를 예방하는 훈련을 진행하거나 가상현실 내에서 가족들의 사진과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증상 완화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가상현실의 경우 실제와 매우 유사한 환경을 쉽게 만들 수 있고 비대면이지만 대면하는 듯한 경험을 재현할 수 있어 인지와 상호작용이 필요한 다양한 범위로 응용, 확장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활용은 그 어떤 분야보다 활발하며 다양한 혁신의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체험하고 경험하며 학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거나 물리적인 거리가 멀고 위험한 상황이 수반되는 학습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 텍스트나 동영상을 통한 간접적인 학습을 해왔는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하면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고 마치 실제처럼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가상현실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같은 오픈월드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거나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학습을 하고 친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공간이다 보니 학생들이 더 주도적이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기술 중 가상현실은 직무 트레이닝에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만들기 위해서 밀도 높은 오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이를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으로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 현장에 필요한 다양한 임상 실습을 몰입감 있게 반복적으로 훈련할 수 있고 결과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하여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큰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이유로 소방관의 화재 진압 훈련, 경찰관의 대테러 대응 훈련, 비행기 조종사의 비행 훈련처럼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훈련들이 실제로 가상현실로 구현되어 효과적인 직무 트레이닝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레저, 취미, 운동은 물론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는 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급증한 홈 트레이닝은 물론 집안에서 하기 어려운 골프, 탁구, 테니스, 야구, 축구는 물론 볼링, 다트와 같은 운동까지 가상현실 속에서는 함께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키, 낚시, 암벽 등반과 카야킹 같은 레저 스포츠도 계절과 공간에 상관없이 가상의 자연 속에 들어가 즐길 수 있고 격투기나 복싱과 같은 상대가 필요한 스포츠도 가상현실에서는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가상의 트레이너와 함께 숲속에 들어가 명상과 요가를 할 수도 있고 친구들과 팀을 짜 토너먼트 경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은 현실에서의 제약은 거의 없지만 마치 현실처럼 만들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레저와 취미, 운동과 같은 분야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관련 산업 분야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홀로라이드는 이동하는 모든 자동차를 테마파크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상상을 미션으로 가지고 있는 아우디의 사내 스타트업입니다. 주행 중인 차량의 움직임과 실시간 위치 정보를 가상현실 콘텐츠와 연동하여 이동하는 동안 자동차의 움직임에 동기화된 가상 테마파크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인데 마치 진짜 우주선을 탄 것처럼 우주 공간을 비행하거나 익룡에 올라타 주라기 공원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홀로라이드는 현재 디즈니와 협업을 하며
머지않은 미래에 가상세계에 구현될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고, 자율주행 시대가 가깝게 다가온 만큼 이제 자동차는 단순 이동수단이 아닌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클라우드 위에 다양한 메타버스 디바이스들이 함께 동작하며 업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쉬 플랫폼을 구현하여 혼합 현실의 세계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를 착용한 사용자는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디지털로 구현된 가상의 것들을 불러와 현실 공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원격에서 가상현실 디바이스나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접속한 사용자들과 심리스한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실 세계를 중심으로 가상의 메타버스를 연결하며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명까지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꾸며 메타버스 시대를 가장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메타는 오큘러스 홈이나 호라이즌 워크룸스의 페이스북 아바타로 접속하여 마치 현실 속 공간에서 함께 만나 회의를 하거나 이질감 없이 협업이 가능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선보였습니다. 이렇게 메타는 가상 세계를 중심으로 현실과 연계하고 확장하며 메타버스 세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메타는 기존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을 가상현실의 세계로 확장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 중인 호라이즌 월드는 가상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소셜 네트워크이며 오큘러스 퀘스트 헤드셋을 착용하고 페이스북 아바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곳에선 페이스북 친구들과 함께 게임이나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요리 수업이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별장에 모여 파티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 건물이나 마을을 만들 수 있고 동작할 수 있게 스크립트로 코딩을 하거나 3D로 원하는 물건이나 아이템을 제작할 수도 있어 단순히 주어진 환경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닌 상상하는 다양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그 세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희 LG U+의 메타버스의 전략은 모든 것을 한 번에 아우르기보다는 특정 주제나 집단에 대한 커뮤니티를 메타버스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 가정하에 먼저 사내 회의 시스템부터 적용해 나가려고 합니다. 거기서 좀 역량을 쌓은 후에 버티컬 영역, 예를 들어서 퀴즈나 스포츠, K-팝 등과 같은 대상을 좋아하는 팬들로 하여금 서로 소통을 하고, 게다가 콘텐츠도 소비하고 또 재생산이 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시키고자 합니다. 로블록스는 마인크래프트와 함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픈월드 게임이자 10대들을 대표하는 메타버스입니다. 매일 게임을 즐기는 데일리 액티브 유저가 4천만 명이 넘고, 미국 10대 사용자들의 일평균 사용시간이 2시간 30분 이상입니다. 이들의 유튜브나 틱톡의 사용시간이 1시간을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한다면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보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로블록스에는 수천만 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로블록스 안에서는 누구나 게임을 쉽게 개발할 수 있고 아이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130만여 명의 유저들이 1,000불 이상의 수익을 낼 정도로 창작과 소비가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가 상당한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디지털 기반의 가상경제라고 부르는데, 메타버스의 부상과 함께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가상경제가 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용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창작 활동이 생태계의 가치 창출과 순환의 촉발점이 되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유튜브라든가 틱톡 같은 영상 미디어 플랫폼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지금 인터넷 또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 만들어지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되었고요. 과거에는 대기업이 공급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소비하는 시대를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프로슈머로서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새롭게 창작해내는 것들이 새로운 가치를 띠게 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고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이것 자체가 경제적 구조를 가질 수 있는 큰 커뮤니티자 이코노미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도 사실 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적극적이며 고객 관점에서의 적절한 메타버스 전략을 펼치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구찌입니다. 로블록스에서도 이벤트를 열어 200개 한정의 디지털백을 6,000원 정도에 판매하였는데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결국 35만 로벅스까지 상승하며 재판매가 일어났고 놀랍게도 이는 현실에서 450만 원 상당의 가격대였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없는 디지털 아이템에 지불할 동기와 욕망을 만들어낸 동인이 바로 가상경제의 부산입니다. 2021년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한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작품인데 디지털 이미지 파일 한 장에 불과한 이 그림이 무려 780억 원에 낙찰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본과 동일하게 쉽게 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이미지가 이렇게 큰 금액으로 낙찰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며 왜 사람들이 이 그림에 열광을 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 NFT가 열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지게 됐던 것은 NFT에 내재된 그런 강점들, 그 속성 때문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NFT는 원본을 인증하게 하고 소유권을 증명하게 한다는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두 개의 기둥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전에는 수익화를 할 수 없었던 그 디지털 영역에 있는 수많은 자산들이 수익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창작자분들께 새로운 어떻게 보면 창작의 기회, 그런 활로를 열어주게 되었죠. NFT의 출현은 기존 디지털 생태계가 가지고 있던 한계 비용 제로에 가까운 무한 복제, 무한 전송이란 장점에 유한성과 진위성, 그리고 소유권의 증명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제약의 등장이자 가상자산과 가상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촉발하는 중요한 변곡점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에서는 OLED TV 등 디바이스와 웹OS 플랫폼 경쟁력을 레버리지하여 고객이 쉽게 고품격 NFT 아트를 감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NFT 아트 갤러리 사업을 22년 출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NFT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NFT가 이제 메타버스에 있어서는 굉장히 근간 기술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온라인상에서 그게 게임이 됐던 뭐 빌딩을 짓는 게 됐던 열심히 일을 해서 축적한 그 디지털 자산을 정말 이 현실 세계에서 바로 금전화할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이제 NFT이다 보니까 사실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라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 가운데 어느 그 레이어를 말을 하는 건데 딱 NFT가 그 레이어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정말 경제적인 기반이 되어주고요. 미국 텍사스 오스틴. 해마다 30여만 명 이상이 참여하여 열리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행사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도 올해는 코로나를 뚫고 현장에서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열렸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는 NFT, 또 웹3, 메타버스, 웹 4.0과 같은 미래 인터넷의 트렌드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NFT 같은 경우는 현재 인터넷과 또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 인프라스트럭처죠. 그리고 예술이 만나는 그런 지점에 NFT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는 거기에 대한 쇼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좀 보여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미디어의 미래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미래는 NFT로 많이 수렴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흐름을 이번에 볼 수 있었고요. CES 2022에도 NFT와 관련된 제품들이 등장했습니다. 삼성은 니프티 게이트웨이와 협업으로 NFT 작품을 관람하고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 TV를 선보였고 아토믹폼이나 넷기어는 NFT가 디스플레이되는 디지털 액자를 선보였는데 제품성이나 사용성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전통 주류 IT 산업에서 무형적이며 실체가 보이지 않는 블록체인이나 NFT와 같은 기술을 포용하며 새로운 혁신의 시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NFT, 블록체인이 굉장히 웹3 하면서 온라인 세상의 일 같지만 사람들이 더욱더 가면서 오프라인 그리고 이 실제적인 뭔가 효용성, 실제적인 만남을 더욱더 원하는 것 같아요. 디바이스, 컨텐츠, 서비스 등 역량을 레버리지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NFT가 기회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하두인 메타버스에서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도 메타버스 내 경제 시스템의 한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NFT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실제 사람이 아닌 가상인간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활용하여 가상의 인간을 만들고 특별한 정체성을 불어넣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들이 TV에서, 소셜미디어에서, 그리고 디지털과 연계된 서비스에서 우리 눈앞에 출현하고 있습니다. 메타휴먼의 부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새로운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지금은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가지고 컴퓨터하고 소통을 하지만은 이미 상당히 얼마 전부터는 우리가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기계적이지 않고 좀 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디지털 휴먼이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를 비롯하여 태생이 디지털인 메타휴먼이 디지털로 구현된 메타버스 안에서 만들어낼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이들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 또한 거대한 규모와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진화하고 있고 새로운 폼팩터의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고 가상세계는 지금도 수많은 방향과 분야로 확장되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위에서 생산과 소비가 일어나며 새로운 가치와 경제체제가 만들어지고 있고 그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미래로 다가오게 될까요? 인터넷상에서 실시간 3D를 가지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작업하고 그 안에서 놀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아주 리얼하고 우리가 즉각 반응을 볼 수 있는 실시간 3D 컨텐츠들이 지금은 인터넷 컨텐츠의 3%에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향후 10년 안에 50%까지 올라가게 된다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겠죠. 메타버스가 만들어낼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과거의 새로운 기술이 우리에게 기회와 동시에 변화하지 못한 기업들의 몰락을 가져왔듯 메타버스 시대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위기로 마주하게 될 것이냐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막 인기를 얻고 있는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있지만은 그 형태를 따라가기보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나 재미는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하나씩 커뮤니티라는 벽돌을 쌓아 나간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어떤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LG그룹은 이제 메타버스와 NFT 시대를 선도할 만한 많은 인프라 기술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NFT 프로젝트 어쨌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좀 유리한 위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LG 디스플레이는 NFT 시대를 좀 선도할 수 있다. 그리고 LG 전자도 모바일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전이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는 LG그룹이 뒤처져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하드웨어라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코어를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소비자들을 팬들로 영입을 해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공유를 하는 그 쉐어드 리더십이라고 하죠. 분산된 리더십을 가지고 그 제품화에 동참을 하게 하면서 개혁을 하시면 정말 또 전례 없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메타버스라고 불리우는 이 현상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증강현실,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메타휴먼 등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기술들이 서로 융복합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 다양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들이 결국은 도구이자 수단이라는 것이죠. 우선 이 도구와 수단을 이용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것이냐,
그리고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과정에서 이런 메타버스의 수많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무엇인가들을 시도하고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LG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고객 친화적인 그런 경험이라든가 고객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는 역시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대항해 시대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며 역사를 바꾸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었듯 지금 우리는 무한히 확장되고 있는 메타버스 시대를 탐험하며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될 기회와 변화의 파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